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인자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상담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학습 상담을 받으셨던 수험생분이세요. 저번에 공부 커리큘럼차 문의드렸었는데 제가 공부 외에 정신적으로 고민이 하나 생겨서요. 아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잠도 설치고 20분 이상 앉아 있는 게 힘든 정도입니다. 아직 공부할 게 산더미인데 공부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하면서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 이런 고민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고 선생님 생각이 나서 카톡을 보냅니다. 12월 6일 월요일날 보내주셨어요. 제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하고 제가 그래서 척추 측만증,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 좀 띄워볼게요. 수험생분들이 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다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서 앉다 보면은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자세가 구부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걸릴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척추 측만증. 척추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휘어져서 몸이 좌우로 기울거나 돌아가 발현되는 증상이다. 저도 참고로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요. 수험생분들 공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잖아요. 쉬는 시간 그럴 때 저도 늘 항상 저희 수험생들 말하지만 쉬는 시간 간단히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주시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허리 디스크 관련된 간단한 스트레칭 해주시고 주말에는 집 근처에 혹시 공원이 있으면 철봉 매달리셔도 좋고 거꾸리 있으면 거꾸리 사용하셔도 좋고요. 가까운 산이 근처에 산이 있다. 그런 분들은 등산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몸 관리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 관리를 못하면은 진짜 공부하면서 회독하면서 조금씩 이제 실력 느는 것 같은데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저도 수험 공부해봤을 때 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아플 때 진짜 서럽거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나 그렇죠 여러분 허리 꼭 꼿꼿하게 세우시고요. 습관으로 인해 척추가 휘어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도수 치료 받고 있는데 도수 치료 받는 직장인분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몸이 자세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척추가 5도 이상 옆으로 휘었다면 비정상으로 간주되는데 인구의 약 7.7% 정도가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도수치료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목 디스크도 요즘 많이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험생분들 독서대 꼭 사용해 주시고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 자주 해주세요. 정상 척추, 척추 측만증. 자, 증상 한번 볼까요? 서 있을 때 양측 어깨 높이가 좌우 비대칭으로 차이가 나거나 골반의 높이가 좌우 비대칭인 경우 한쪽 젖가슴이 다른 쪽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자, 대표적인 이런 진단은 서서 땅을 짚을 때 손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한쪽 등이 튀어 올라와 있다거나 등을 바닥과 평행하도록 앞으로 구부렸을 때 한쪽 등이나 엉덩이가 한쪽 치우쳐 있는 모습을 관찰로서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읽어보는 이유가 지금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수험생도 계실 거고 앞으로 몸 관리가 부족해서 걸리실 수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약간 좀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기에는 통증 등의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는 어렵다. 자,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므로 요통이나 어깨 걸림, 그리고 두통 등의 증세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의심하세요, 여러분. 일부 환자의 경우 수면 중에도 심한 통증을 경험한다. 척추 측만증 환자는 디스크 간격이 줄어드는 중년이 되면 골격과 뼈의 불균형으로 쉽게 피로하게 되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못하고 두통과 어깨 통증도 함께 느낀다. 지금 여러분 지금 다양한 증상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원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위에 보시면은 척추 측만증은 유전적인 요소 외에 생활 습관, 나쁜 자세, 여러분 나쁜 자세 이거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체에 부적합한 책상, 건강교육 부재 등의 환경적 요소에 기인하며 특히 나머지는 됐고, 자, 우리가 챙겼을 것은 요건 것 같아요, 여러분. 짝다리로 섰는 경우, 한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드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주머니 한쪽에만 지갑이나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경우, 의자에 앉을 때 한쪽으로 기대어 몸을 틀어서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진단 및 치료 한번 같이 보죠. 자, 성장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청소년의 경우 추나 치료, 운동 치료,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60도 이상으로 심하게 굳은 상태면 증상에 따라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적 치료를 권한다. 수술은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이거는. 척추 측만증 중 기능적 측만증은 치료가 용이하고 구조적 측만증은 치료가 쉽지 않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 추나요법, 침치료, 약침치료, 부항치료, 운동요법이 있고, 저도 허리 디스크 걸려보니까 결국은 제가 좋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속 증상은 완화되고 허리 강화 운동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약 먹고 치료받고는 좋은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허리의 근육이 상당히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추나요법이 있대요. 비뚤어진 척추뼈를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기며 바르게 교정하는 치료이다. 한약도 있고 침도 있고 약침, 부항이 있다. 자, 생활 가이드 한번 볼까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의 개선은 척추 측만증의 치료를 돕는다. 척추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고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면 척추 측만증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척추 측만증의 좋은 생활 습관. 서 있을 때는 항상 머리와 척추, 어깨와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요. 앉아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허리를 의자 깊숙이 넣어 바르게 앉도록 한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넣고, 여기다 이렇게 베개 넣으면 좋겠죠. 엎드려 자는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하네요. 무거운 가방은 부하가 양쪽 어깨에 분산되도록 배낭식 가방을 이용하며 양손을 들 때는 비슷한 무게로 나누어 들도록 한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의식하면서 교정해 보시고요. 자, 자세하게 여기 여자 모델분이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죠. 요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수험생분께서 뜻하지 않게 척추 측만증이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어떤 병이 걸렸잖아요. 또는 몸이 불편해요. 강사로서는 물론 학습적인 공부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몸이 아플 때 괜히 그거 방치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더 악화돼서 오히려 공부에 집중할 때 힘들어하기보다는 몸이 아플 때는 저는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술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에 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치료. 뭐 운동도 될 수 있고 가끔씩 병원 가가지고 뭐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마음이 상당히 속상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상대로 공부하고 있다면 바쁘게 공부할 시기인데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집중도 못하고 공부를 더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 증상으로 인해서 공부하면서 집중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감안하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공부 시간을 뺏기거나 집중 못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스트레스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집중을 못하고 또 몸 관리 안 해가지고 몸이 더 악화돼서 공부를 더욱 집중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 회복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공부는 회복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당분간 줄이시고 일단 회복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몸이 좀 더 나아지면은 그때 공부량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책임하게 이런 뭐 초추측만증이 있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몸 진짜 상하면 어떡하려고요.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감안은 하자. 치료가 우선이다. 그리고 공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 받아보는 거예요. 지금 수험생인데 이런 사정으로 몇 달 시험이 있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와 같이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게 아니라면 아마 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러면 몸 회복을 우선으로 두고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회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관리, 몸관리, 마음관리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관리 이쪽에 생각합니다. 사실 선생님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변수가 생길 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변수가 생기잖아요. 너무 당하기보다는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일단 회복이 최우선이고 그럼 치료를 받거나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족해진 시간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안하자. 왜? 감안하고 빨리 몸이 회복되고 다시 공부 시간 늘리면 돼요. 근데 무리하게 몸이 낫지도 않고 악화되고 있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하느라고 몸이 더 악화되면 영영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두자. 그리고 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이 생기잖아요. 힘들 때 뭐 저한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많이 털어놓고 그리고 몸 관리 우선 공부량을 좀 줄이더라도 몸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몸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공부량을 늘리자. 약간 이렇게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몸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응원합니다.